안녕하세요. 14번째 역사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백제가 발전하고 팽창하는 모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제에 들어가기에 앞서 저번 시간에 배웠던 고구려의 지도를 한번 보고 지나갈게요. 교과서 49페이지입니다. 49페이지에 보면 고구려가 5세기에 위로는 이렇게 동부여, 부여, 거란, 후연의 모습까지 만주 지방까지 광개토 대왕이 영토를 확장하고 평양 그리고 충주에 있는 고구려비까지 남진으로 장수왕이 내려오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수왕이 평양으로 천도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네, 남진 정책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주제 탐구에서 충주 중원 고구려비의 사진도 나와 있으니 자세히 보도록 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배울 백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백제 이야기를 할 때 저번 시간에 배웠던 왕 근초고 왕이 있었습니다. 그 근초고 왕은 고구려의 광개토 대왕처럼 백제의 전성기를 이루었던 가장 큰 업적을 남겼다고 보는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근초고 왕에 이어서 이제 백제는 전성기를 고구려에게 내주게 되고 조금 쇠락해가는 모습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자, 5세기에 나제동맹이 형성되었다는 이야기를 저번 시간에 했었을 거예요. 왜 나제동맹이 형성됐죠? 고구려가 성장하고 발전했기 때문에 신라와 백제는 고구려를 막기 위해서 동맹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북위에도 백제는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계로왕 시기에 가면 백제가 큰 위험에 닥치게 돼요. 고구려에서도 백제의 왕에게 죽었던 왕이 한 명 있었어요. 기억나나요? 고국원왕입니다. 그 고국원왕처럼 백제에서도 전사하게 되는 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계로왕이에요. 계로왕은 고구려의 장수왕의 공격을 받고 신라의 구원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라군이 도착하기도 전에 한성이 함락되게 되고 계로왕이 결국 죽게 돼요. 자, 한성이 함락됐어요. 수도가 함락되었기 때문에 백제는 이제 수도를 옮겨야 합니다. 그래서 한성을 중심으로 한 한강 유역을 고구려에게 주고 고구려가 한강 유역을 차지하게 되고 이제 백제는 웅진으로 전도를 하게 됩니다. 웅진은 지금의 공주 지역입니다. 자, 공주 지역으로 수도를 옮기게 되었어요. 이 과정에서 백제는 귀족들이 권력 다툼이 심해지면서 왕권이 약화되는 모습으로 점점 안 좋은 상황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이 시기 고구려가 큰 위세를 떨치고 있었기 때문에 백제는 벌벌 떠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웅진으로 수도를 옮긴 백제는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다시 중흥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동성왕부터의 이야기가 되는데요. 동성왕은 중국의 남조와 외교 관계를 회복하고 신라와 혼인 관계를 두터이 하면서 나제동맹을 더욱더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돼요. 백제와 신라는 고구려에 대항을 해서 점점 동맹을 강화시켜 나가는 모습으로 자신들을 지키려고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무령왕을 이야기해 볼게요. 이때 가면 이제 6세기 초로 시간이 흘러가게 됩니다. 무령왕 시기에 가면 22담로에 왕족을 파견하게 돼요. 담로라는 것은 백제가 지방의 중심지에서 그 지방을 통치하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지역에 왕족을 파견하면서 중앙에서 지방을 통제하는 걸 좀 더 강력하게 했다는 걸 추측해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방 관리를 뽑는 게 아니고 왕과 혈연으로 연결된 사람들을 지방에 보내면 지방에 대한 영향력이 점점 더 강해지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같은 왕족끼리는 서로 배신을 하지 않을 확률이 더 높기 때문이에요. 나와 혈연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은 그냥 일반적인 관리가 지방에 있게 되면 왕은 그거에 대해서 견제를 해야 될 필요성이 더 높아집니다. 그리고 무령왕은 중국의 남조랑 교류를 하면서 활발하게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또 보여주게 돼요. 그리고 성왕 시기에 가면 백제는 지금까지 열심히 이룩했던 백제의 두 번째 전성기를 찾으려는 노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계로왕 시기 이후에 백제는 근초고왕 시기처럼 잘 나갔던 시기를 맞을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그때처럼 잘 나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게 됩니다. 수도를 우선 웅진에서 사비로 옮기면서 새로운 모습으로 발전하기 위한 나라의 정비에 들어가기 시작해요. 사비는 지금의 부여 지역입니다. 부여로 수도를 옮긴 이 백제는 국호를 남부여라는 이름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남부여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수도와 지방의 행정체제를 오부, 오방으로 변경을 하고 점점 중앙 집권이 강력해지는 모습으로 발전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불교를 장려하면서 왕권을 강화시키려는 모습을 추진해 나가고요. 중국의 남조와 교류하면서 발전된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려는 모습도 나타납니다. 그리고 외에 불교를 전례하는 우리나라가 외보다 더 선진 문물을 가지고 있다는 걸 뽐내는 모습도 보여줘요. 그러면서 성왕은 근초고왕 시기처럼 한강 유역을 다시 차지하기 위해서 한강 유역 회복에 신라와 백제가 손을 잡고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때 한강 유역 회복을 위해 성왕이 손을 잡았던 왕은 신라의 진흥왕이었습니다. 진흥왕은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신라의 전성기를 이끌어 나간 왕이에요. 자, 그러면 이때 당시에 백제가 중흥하려고 했지만 중흥을 차지한 것은 바로 신라가 되는 겁니다. 이 진흥왕은 당시 고구려에게서 한강 유역을 백제와 손을 잡고 빼앗아 오지만 한강 하류는 백제가 갖고 한강 상류는 진흥왕, 신라가 가져가는 모습을 취하게 돼요. 하지만 진흥왕은 이 성왕이 차지한 한강 유역 하류까지 빼앗아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왕은 신라와의 전투에서 패배를 하고 전사하게 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관산성 전투에서 성왕은 결국 패배를 하고 전사하게 돼요. 다시 한번 중흥을 이루고 싶어서 이름까지 바꾸었던 백제는 여기까지 전성기를 차지하지 못하고 이제는 신라의 전성기의 시대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백제 이야기를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신라의 팽창 모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